수면제 찾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는 바세린을 바르셔야 합니다. 이 말이 과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요즘 수면 전문의들이 약보다 생활 신호부터 먼저 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잠들기는 잠드는데 꼭 새벽 2시에서 3시쯤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 요즘 더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화장실 때문도 아니고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낮에 있었던 일부터 내일 걱정까지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한번 보면 2시 30분, 다시 눈을 감았다가 또 보면 4시를 넘겨 있고 결국 오늘도 다 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몇 년씩 반복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낮에는 이유 없이 졸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성인 중 수면제를 한 번 이상 복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40%에 이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와 브리검 여성병원이 2018년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를 복용한 고령층은 잠드는 시간은 평균 20분가량 단축됐지만 몸 회복에 중요한 깊은 잠, 즉 서파수면 비율은 평균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잠은 빨리 드는데 몸이 쉬는 잠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고 낮에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수면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생활 신호부터 바꿔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 건강을 함께 정리해 드리는 수라이프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약보다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하나쯤은 꼭 있는 바세린입니다.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데나가 아니라 정해진 부위에 아주 소량만 바르는 방식입니다. 처음 들으면 에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바세린은 원래 입술 트거나 피부 건조할 때 쓰는 물건인데 이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 접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면 클리닉을 운영했던 가정의학과 김모 박사는 수면제에 반응하지 않던 70대 여성 어씨를 진료하면서 약을 늘리는 대신 생활 루틴을 먼저 바꾸는 접근을 택했습니다. 어씨는 10년 가까이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밤마다 평균 3회 이상 깼고 총 수면 시간은 4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깊은 잠 비율이 정상 대비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취침 30분 전 조명, 체온, 호흡 신호를 하나씩 정리하도록 했고 그중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귀 뒤 체온 관리를 권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고 비싼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2020년 해당 병원에서 진행된 내부 관찰 기록에 따르면 귀 뒤 체온 관리와 같은 생활 개입을 병행한 고령 환자군은 밤중 각성 횟수가 평균 40% 감소했고 다시 잠드는 시간은 이전보다 약 50% 단축됐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이 잠을 재우는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흡수돼서 몸을 바꾸는 물질이 아닙니다. 단지 피부 표면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역할이 왜 수면에 영향을 줄까요? 하버드 의대와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면 생리 연구를 보면 잠들기 직전 귀와 목 주변 같은 말초 부위의 체온 변화는 자율신경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신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몸이 먼저 이제 쉬어도 된다고 인식해야 뇌도 잠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귀 뒤일까요? 왜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가장 먼저 귀 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바세린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발라야 이 효과를 제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귀 뒤가 수면 스위치라고 불리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실제 수면 연구 결과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가 2021년에 발표한 중장년 수면 분석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수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 몸이 흥분 상태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은 피곤한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침대에 눕게 되면 몸은 쉬고 싶은데 신경계는 계속 깨어 있으니까 잠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것 같고 숨은 얕아지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괜히 걱정되는 건강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호흡, 체온, 혈관 수축과 이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낮에 몸을 움직이게 하는 교감신경, 그리고 밤에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잠이 잘 오는 상태라는 건 이 두 신경 중 부교감신경이 자연스럽게 앞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누워 있어도 몸은 계속 낮 모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의대 신경과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2019년에 발표한 공동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잠들기 직전 교감신경 활성도가 젊은 층보다 평균 1.4배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몸이 누워 있어도 여전히 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도 깊은 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얕은 잠과 각성이 반복되면서 새벽에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체온과 혈관 반응입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생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잠들기 직전 몸에서는 공통적인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말초 혈관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몸의 열이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심박수는 내려가고 호흡은 깊어지며 뇌도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중년 이후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귀 뒤, 목 주변, 손목처럼 혈관과 신경이 밀집된 부위가 차갑게 유지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잠들기 직전 귀와 목 주변의 피부 온도가 평균보다 0.5도 이상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야간 각성 횟수가 약 30%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 이 부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세린의 역할이 나옵니다. 바세린은 약이 아닙니다. 피부에 흡수돼서 몸속을 바꾸는 물질도 아닙니다. 바세린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만들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작용이 수면에는 꽤 큰 영향을 줍니다. 귀 뒤는 피부가 얇고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바로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체온 변화에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조금만 따뜻해져도 몸은 그 신호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되는 시간이구나. 이제 쉬어도 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호가 들어오면 자율신경 중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활성화되면서 심박수는 내려가고 호흡은 깊어지고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았던 60대 남성 B씨 사례를 보면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려 잠들기까지 평균 70분 이상 걸렸습니다. 검사상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자율신경 검사에서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약을 추가하기보다 취침 전 귀 뒤 체온 관리와 조명 조절, 호흡 습관을 먼저 바꾸는 생활 개입을 시작했고 2주 후 다시 측정했을 때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하로 줄고 야간 각성 횟수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바세린이 잠을 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세린은 몸이 원래 알고 있던 잠드는 순서를 다시 꺼내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먼저 눌러 잠든 상태를 만들지만 이런 생활 개입 방식은 몸부터 내려놓습니다. 몸이 내려오면 뇌는 그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잠을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잠이 오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뒤 말고도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부위는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 뒤만으로 충분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부위가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이 차서 잠이 안 오는 분,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목과 어깨 긴장이 심한 분들은 각각 반응이 잘 오는 부위가 다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귀 뒤를 기본으로 하되 몸 상태에 따라 어디를 함께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리를 아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귀 뒤, 발바닥, 손목, 목 뒤까지 한 번에 다 해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어떤 신호에 반응하는지 구분이 안 돼서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기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은 하나, 거기에 내 몸 상태에 맞는 부위를 하나만 더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위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귀 뒤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분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바세린 양은 정말 적어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사용한 생활 개입 가이드에서도 귀 뒤 체온 관리는 쌀알 크기에서 콩알 크기 사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끝에 덜었을 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가 맞습니다. 귀 뒤를 만져보시면 살짝 튀어나온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뼈 바로 뒤쪽과 아래쪽 피부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르듯 올리고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약 30초 정도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사지 기술이 아니라 온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절대 세게 누르거나 오래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귀 뒤를 기본으로 깔았으면 다음은 내 몸 상태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발이 차서 잠이 안 오는 분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불을 덮어도 발이 시리고 몸은 피곤한데 아래쪽이 계속 깨어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와 수면의학센터가 2019년에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말초 혈류가 떨어진 중장년층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배 더 길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한가운데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에 바세린을 동전보다 약간 작은 양으로 바르고 1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이 과정은 발을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초 쪽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몸 중심부의 열이 서서히 내려오면서 잠들기 쉬운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체온 문제보다는 자율신경 반응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손목 안쪽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살짝 젖히면 맥박이 뛰는 지점 옆으로 살짝 들어간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쌀알 크기 정도의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바르고 손가락을 얹어 20초에서 30초 정도만 유지해 주세요. 이 부위는 요꼴동맥과 자율신경 수용체가 가까이 있어서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신경과가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손목 부위의 가벼운 온열, 자극만으로도 심박수가 평균 분당 5회에서 8회 정도 감소하는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그 다음은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워 있어도 상체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몸이 완전히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목 뒤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뼈 아래쪽, 즉 7번 경추 아래쪽 부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바르고 30초 이내로만 살살 펴주세요. 여기서는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 부위는 혈관과 신경이 민감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덮어준다는 느낌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목 뒤 긴장이 완화된 그룹은 수면 중 각성 반응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모든 부위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 뒤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날 가장 불편한 증상 하나에 맞춰 한 부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발이 유난히 차가운 날은 발바닥,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은 손목, 어깨가 뻐근한 날은 목 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2주 이상 실천한 분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23일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에 누우면 몸이 먼저 가라앉는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관찰한 고령 환자군 중 생활 개입을 꾸준히 지킨 그룹은 7일 이후부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0% 이상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건 특정 부위 하나의 효과라기보다 몸이 잠드는 순서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가장 효과가 좋으냐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 방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같은 부위에 같은 바세린을 발라도 타이밍과 그 이후 행동에 따라 효과 차이가 꽤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 방법을 하루 루틴으로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취침 전 30분을 어떻게 써야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쓰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이 방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생활 개입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걸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실제로 같은 방법을 써도 효과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바로 이 타이밍과 루틴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가 2020년에 발표한 생활 개입 연구를 보면 취침 직전 10분 이내에 자극을 준 그룹보다 취침 2030분 전에 체온과 조명, 호흡 신호를 함께 조절한 그룹에서 수면 유지 시간이 평균 1.6배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몸이 잠들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게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권장되는 타이밍은 잠들기 약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아직 완전히 잠들 준비는 안 됐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세수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컵 정도 마신 뒤 방 조명을 조금 낮춥니다.
그리고 귀 뒤를 기본으로 그날 선택한 부위 한 곳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바르고 30초 정도만 손을 얹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눕지 않는 겁니다. 5분 정도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한번 풀어주고 무릎을 가볍게 접었다 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땀이 날 필요도 없고 운동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에 이제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눕습니다. 이때부터는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숨이 천천히 내려오는 느낌만 느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처음 받습니다. 생각이 멈추기 전에 몸이 먼저 가라앉는 느낌, 바로 그게 정상적인 수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며칠이나 해야 할까요? 이 방법은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꾸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활 개입을 꾸준히 유지한 그룹은 35일 사이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5% 감소했고 7일 이후에는 야간 각성 횟수가 평균 40% 이상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7일, 가능하다면 14일은 연속으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안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세린은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지만 사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FDA는 페트롤라툼을 100년 이상 사용된 외용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피부 흡수율이 거의 없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바를수록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각 부위당 쌀알에서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옷이나 베개에 묻을 수 있고 피부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습진,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회복이 먼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30%는 발 감각 저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바닥 대신 귀 뒤나 손목 위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목 뒤 사용 시 강한 압박을 피하고 반드시 30초 이내로만 아주 부드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별로 정리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분들은 스트레스와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귀 뒤와 손목 조합이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분들은 혈액순환과 체온 문제가 수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귀 뒤와 발바닥 조합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과 어깨 긴장이 심한 분들은 귀 뒤를 기본으로 하고 목 뒤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 방법을 하시면서 꼭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면 일기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잠든 시간, 밤에 깬 횟수, 아침 컨디션을 10점 만점으로만 적어보세요. 이 기록을 7일만 해보시면 변화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 클리닉에서도 생활 개입 효과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바로 이 간단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허락할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바세린은 잠을 대신 자는 게 아니라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제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귀 뒤에 바세린을 한번 발라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낮이 바뀌고 낮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침실에 있는 작은 바세린 하나가 평생의 수면 습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꼭 남겨주세요. 수라이프는 앞으로도 약보다 먼저 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